이 뻐꾸기는 항상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간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둥지 주인, 그 새는 그 알이 자기 새끼인지 알고 열심히 키운다네요. 근데 이게 사람도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. 이 남편이 이제 3살짜리 이제 딸이 있었는데, 그 딸이 그 형제들이 이제 와서 항상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. 야, 얘는 너 아무리 봐도 너 안 닮은 것 같아. 얘 누구 자식이냐? 어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? 이제 이런 농담을 했답니다. 그래도 그냥 그때도 이제 남편도 그냥 누나들이 그냥 놀리는 줄 알고 그냥 그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. 그런데 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 2명하고 외도를 하는 거를 알게 됐답니다.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 아내가 그 직장 상사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아니면 상품권 이걸 받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나 봐요.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회사 이 지하 주차장이 좀 어두웠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두운 그러니까 어두운 이제 사각지대 그 구석에다 차를 대놓고 일하다가도 이제 거기서 이제 관계를 가졌나 보더라고요. 이게 뭐 원칙적으로 치면은 뭐 성매매죠. 항상 돈을 받고 한 거니까.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내의 핸드폰을 남편이 이제 우연히 보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이걸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그 아내와 그 상간남들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 누나 중 한 명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, 네 딸도 한번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라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그래서 정말 아이한테 좀 죄짓는 마음으로,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의심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이한테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좀 아이한테 좀 죄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를 했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이제 저도 이제 좀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. 이 남편으로 하여금 이제 전화를. 근데 전화를 때 기다렸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, 저녁에.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실장님, 내 자식이 아니래요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정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. 마음이 아팠고 그 아내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, 어떻게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까지도 남의 자식을, 그러니까 남의 씨를 받아서 이 남편 자식인 양 하고 계속 키워왔던 거잖아요. 비록 이제 그 아이가 3살이고 3년 정도이긴 하지만,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이 불륜행위, 이 성매매 이걸 계속 해왔다는 게, 그것도 같은 직장 상사들한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중학생, 고등학생 2 아들이 있어요. 어느 남편분이.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이 남편의 직업상 항상 좀 주말 부부를 좀 많이 했답니다. 주말 부부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주말 부부로 있는 동안 이 아내가 이제 집에 수시로 이제 외출을 많이 했나 봐요. 그 애들한테는 맨날 뭐 햄버거, 치킨, 뭐 피자 이런 거 먹이고 자기 이제 나갔다 온 거고, 그리고 항상 애들한테 입 단속을 했대요. 아빠한테는 엄마 이렇게 나갔다 왔다고 하지 마라고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. 그래도 이제 애들이 어느 날 컸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또 매일 싸우니까,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. 그랬는데 이 또한 아이들, 특히 이제 작은 아이가 어떻게 아빠하고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수시로 늦게 들어오고, 그리고 어떤 날은 아침에도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주말 부부니까 자기 숙소로 가는 척 하면서 그날 안 가고 계속 이제 집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미행을 했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가 이제 외도를 하는 걸 알게 됐어요. 알게 됐고,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남편은 너무나 이 치가 떨리고 분하고, 왜냐면 자기는 이 주말 부부 해가면서까지 고생 해가지고 밤 늦도록 야근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다가 다 보내줬는데, 이 돈이 다 자기 유흥비, 남자 만드는 데 쓰고 이랬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. 그런데 이들도 그랬어요. 이들도 그 남편의 그 형제들이 야, 쟤네들 왜 이렇게 너를 안 닮았냐? 이런 얘기를 평소에 이렇게 했었나 봐요. 그냥 웃으면서.
그러면서도 뭐 꼭 뭐 닮아야 된다는 어떠한 법칙은 없는 거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아내가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난잡하게 생활을 한 거를 알고 의심이 되더랍니다. 그래서 이제 큰아이 유전자 검사를 했대요.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또 이 남편이 작은 아이도 해봤답니다. 근데 작은 아이도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형제냐? 이 아이들도 친형제가 아니에요. 다 씨다른 형제들인 거죠. 결국 이 남편은 자기 친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아, 정말로 그 아내를 정말 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. 그 남편 입장에서는. 그리고 아이들이 여지껏 내 아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얼마나 엄마를 증오했겠어요. 그랬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. 이 엄마 자체도. 왜냐면 오래전 일이니까 아마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원나잇 하면서 이제 거기 만난 남자들하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아빠가 누군지 모르죠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남편이 정말 엄청 울었죠. 엄청 울고 그리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이런 일도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아이가 이제 15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.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내가 또 외도를 했어요. 외도를 해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더는 이제 참고 살고 싶지 않았나 봐요. 왜냐면 그전에도 이제 외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이 남편이 그냥 덮고 갔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된통 걸려가지고 더는 이제 참고 살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상대로 이제 양육권 그리고 이혼 그리고 위자료 이제 이 소송을 했어요. 소송을 했는데 이때도 형제들이 그랬대요. 형제들이 야 근데 네 딸 너 아무리 봐도 너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다. 그런다고 해서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니다. 이러면서 이거 한번 뭐 좀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. 왜냐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외도를 이제 그전에도 해왔고 이번에 이 외도로 인해서 또 걸렸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좀 의심을 했었나 봐요. 하지만 이 아빠는 아니야, 내 딸이야, 내 딸 맞아.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뭔가 좀 확신을 갖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한테도 또 좀 죄책감이 들지만 아이 몰래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몇 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. 그랬는데 아이가 자기 딸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.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. 이 남편은요. 정말 그 남편 온순하고 사람 참 좋았거든요. 근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엄마가 정말 하는 짓이 정말 제가 볼 때 인간 이하예요. 그걸 딸한테 그대로 말합니다. 사실은 이 사람은 네 아빠가 아니고 네 아빠는 따로 있다 어쩌쩌다. 근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나이가 70 다 된 노인이었어요.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50 다 된 젊은 아빠잖아요.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50 다 된 젊은 아빠인데 갑자기 70 된 할아버지가 자기 아빠가 돼버린 거죠. 이 아이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. 그리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자기 딸 아이한테 말하는 저 엄마도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친년이었어요. 그냥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 안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고 많이 고생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그랬거든요. 이제 자기가 이 나이에 뭐 재혼을 해서 또 아이를 또 낳을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밑으로는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이 남편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아이가 받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무책임한 엄마들, 이건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고요. 진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간통죄 폐지된 게 너무 원통해요. 정말 저거는 쳐잡아 죽여야 됩니다. 저거는 진짜로 어디 엄한 중동국가 가가지고 태형 막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막 잘라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. 이런 사람들은요.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불륜한 거 그래요. 이거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도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. 근데 아이까지도
남의 씨를 받아서 이 남편의 자식인 양 하고 계속 키워온 거잖아요. 그리고 나서 딱 걸리고,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살짜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야 이제 저 사람 네 아빠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, 이건 제가 볼 때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새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일로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, 정말 이런 분들은 복구가 안 돼요.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리움.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또 내 자식은 아니고, 정말 뭐 말은 우리가 쉬워서 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만, 사실상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아빠들 뭐 그렇게 흔하게 많지는 않지만, 그래도 이러한 아빠들 힘내시고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꼭 내가 자손을 이루면서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.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힘내시고 자신만의 어떠한 상황에 맞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. 끝.